안녕하세요. 다원에서 예비고일 국어 담당하고 있는 정하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지난 여름방학 설명회에 이어서 오늘은 겨울방학 설명회로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는데요. 딱 여름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아이들도 난 더 이상 중3이 아니야. 예비고일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님들도 난 더 이상 중3맘이 아니야. 예비고일 맘이야. 라는 이런 어떤 굉장히 다부진 각오, 그리고 또 다가오는 고등에 대한 걱정과 고민들로 지금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특히 이제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11월부터 2월까지 정말 이 황금 같은 4달 동안 하필이면 이 골칫덩어리인 국어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공부가 가장 필요한지, 저는 어떤 수업을 준비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받으신 자료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요거 2개를 중심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컬러 핑크 브로셔인데, 오늘 사실 이 설명에는 이 자료집을 좀 더 자세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둘 다 사실 지금 제 얼굴이 너무 대문짝만하게 들어가 있는데, 프로필 사진을 얼마 전에 이제 새로 찍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제가 만들어 봤고요. 요 자료집을 중심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한 국어와 교육을 전공한 국어교육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김영준 국어전문학원에서도 있었고, 현재는 다원교육과 세움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제가 준비한 수업은 정하영의 고등국어 시즌2인데요. 시즌2로 이름을 붙인 이유는 아이들이 저와 함께 여름방학이 시즌1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과정이 시즌1, 11월, 12월이 시즌2, 그리고 1월, 2월이 시즌3, 이렇게 시즌 1, 2, 3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 각 시즌별로 커리큘럼은 상이하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비고일 국어 수업이 정말 많거든요. 학원별로도 사실상 막 5손가락이 넘어가고, 이 대치동 통틀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저도 어머님들도 모두 아는 유명한 국어 수업들도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님들께서 이 학원, 저 학원 설명회 다녀보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아침 시간인데도 또 와주신 이유는 약간 나만 알고 싶은 강사 찾기? 이 대치동 바닥에서 어떻게 보면 숨은 보물을 찾고 싶으셔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떤 대형 수업에 대한 불안함이나, 혹은 정말 우리 아이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좋은 선생님 없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 자리에 와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께 제가 정말 좋은 믿음직스러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해요. 이유는 이제 첫 번째, 강의력이 검증됐다. 자, 이 이야기는요, 사실 제가 다원에서 국어 런칭을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여름부터 이제 제가 다원에서 수업을 하게 됐는데, 그 이전에도 쭉 예비고일 수업은 계속 해왔었고요. 특히 2024년, 바로 작년에 메가스터디에서 진행했던 윈터스쿨 예비고일 국어로 강사평가 전체 1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메가에서 윈터 예비고일 아이들 데리고 진행했던 수업을 이제 올해는 다원에서 똑같이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방금 이제 여름방학에 시즌1을 진행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진행했던 수업 7월, 8월 거쳐서 8주 동안 단 한 명의 중간 퇴원생 없이 수강생 전원이 100% 완강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학원 실장님들께서 해주신 이야기인데, 정말 이 여름방학 기간이 지금 잠깐 떠올려 보시면 변수가 많았거든요. 뭐 중간중간에 휴가도 갔다 오고, 뭐 이 수업 좋은 거 같고 저 수업 좋은 거 같고, 이거 들었다가 저기로 가고, 그런데 정말 저와 함께 했던 모든 아이들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저와 8주 동안 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과가 보여주는 저의 힘은, 아이들이 모르면 몰라도 저를 한번 만나고 제 수업을 듣고 나면은, 아, 나 이 선생님이랑 국어 할래, 엄마.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쭉 함께 끌고 나가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커리큘럼인데요. 이제 시즌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저는 국어 전문학원에 있었다 보니까 지금 이 시기에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된 커리를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타협 없는 진짜 찐 클리닉을 진행을 한다. 사실 이제 이 대치동에서 언젠가부터 클리닉 열풍이 정말 이제 막 불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은 클리닉 없는 수업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쵸? 그런데 사실 그 중에서 말뿐인 허울뿐인 클리닉이 굉장히 많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정말 제 앞에 불러다 놓고 직접 제가 케어하면서 끌고 가는데요. 결석하면 현장 보강을 해드립니다. 예, 이런 수업이 거의 없어요. 예, 결석하면 사실 이제 모든 수업은 동영상으로도 제공이 되지만 아이들이 여름방학에 막 휴가 가고 휴가를 다 똑같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가면 휴강을 하겠지만 어떤 애는 7월 막주에 어떤 애는 8월 초에 근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수업에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여름방학에는 또 겨울방학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이 많아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뭐 평일 오전 같은 때 비어있기 때문에 제가 다 불러서 따로따로 수업 다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퇴원생을 없앴던 주요한 요인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결석하면 현장 보강해주고 그 외에도 수업 끝나고 항상 1대1로 남겨서 챙겨주는 그런 세심한 지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즌2에서 그래서 막상 우리 아이가 11월부터 저와 함께 하게 되면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것은 설명의 자료집 4페이지에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시즌2와 시즌3의 커리를 전반적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즌2는요.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고1 내신의 핵심은 문학과 문법이기 때문에 문학은 이제 문학 개념어 그리고 이 개정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을 쭉 저와 함께 살펴볼 거고요. 문법은 중등 문법을 총 정리를 하면서 심화, 어려운 이제 고3 수준 언맥까지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11월, 12월은 문학 문법에 대한 집중 훈련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커리를 짠 이유는 이제 개정된 교육 과정을 같이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사실 지금 완전 격동의 시기잖아요. 특히 이제 예비고일 입시 막 설명이 들어보시면은 우리 아이들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바뀌고 뭐 수능도 바뀌고 이제 그런 이야기는 국어뿐만 아니라 이제 입시 얘기니까 제가 오늘 과감히 덜어냈는데 그런 설명들을 듣다 보면은 아 이거 진짜 무슨 우리 애들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대학은 가겠어? 라는 불안감이 뭐 엄청 크실 거예요. 보통 대부분의 설명회에서 그런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거 보시면 좀 안심이 되실 수도 있어요. 자, 이 교과서는 지금 현행 고1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1호 개정 국어 교과서의 목차입니다. 그래서 1학기의 핵심이 문학과 문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1단원이 자 여기 제가 소단원의 제목을 가져왔거든요. 서정 갈래의 이해. 서사 갈래 이해, 극 갈래 이해, 교술 갈래 이해. 이 서정, 서사, 극, 교술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시, 소설, 수필, 극이에요. 그래서 문학의 가장 큰 줄기인 이 네 가지를 차근차근 하나대로, 그러니까 하나씩 순서대로 배워보면서 이제 아이들이 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게 만드는 게 현행 이 1호 개정 교육 과정의 어떤 목표라고 볼 수 있고 또 5단원에 보면은 음운 변동과 한글 맞춤법. 음운 변동 중요하다는 얘기 여기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겁니다. 음운 변동이 이제 문법의 키인데 그것이 이렇게 같이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자 이제 나왔거든요. 이개정 고등국어 교과서.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 학교 가면 배우게 될 교과서 한번 볼까요? 1단원. 서정 갈래와의 만남. 서사 갈래와의 만남, 극 갈래와의 만남, 교술 갈래와의 만남. 말장난 쳐놓은 거 보이시죠? 서정 갈래 이해가 만남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결국 우리 아이들이 뭐 입시는 이렇다 저렇다 변하지만 막상 학교 교육 현장에서 배우는 내용은 동일하다. 이제 작품만 바뀌고 작가만 바뀌었을 뿐이지 결국 고1 내신의 핵심은 문학과 문법이다.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운 변동 5단원에 있던 거 그냥 앞쪽 3단원으로 옮겨온 것 뿐이지 사실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시기에는 다른 거 막 욕심내기보다는 정말 이제 눈앞에 다가온 고1 내신을 초점을 둬서 이 내신에서 정말 우리 아이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차근차근 그런 어떤 기초를 쌓아가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간단한 퀴즈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제가 시즌2에서 11월, 12월에는 중등 문법을 총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러면은 약간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중등 문법 나는 이미 이제 내신도 다 A 받아놨고 학원 안 다녔던 거 아니고 계속 했었는데 뭘 또 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이거 지금 찍어 가셔서요. 애 저녁 먹기 전에 한번 풀려보세요. 야 잠깐만 일로 와봐 해가지고 오늘 어떤 국어 선생님이 너 이거 한번 풀어보래 라고 했는데 자 보시면 품사와 문장 성분을 그냥 간단하게 답을 하면 되거든요. 1번 하영이가 새 옷을 입고 있다의 새. 2번 하영이가 새로운 옷을 입고 왔다의 새로운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아이들이 옷은 옷인데 새 옷이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품사가 뭐지? 하고 이제 떠올릴 텐데 그때 명사를 수식하는 품사는 형용사 이러면 이제 바로 아웃이에요. 그쵸? 왜냐하면 명사를 수식하는 품사가 형용사다. 이거는 이제 국어가 아니라 영어 문법이고요. 국어에서는 관형사라는 품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 하하 맞다 관형사가 있었지 이럴 거예요. 근데 그랬다가 2번 문제에서 그럼 옷은 옷인데 새로운 옷이네. 그럼 이것도 관형사 하면은 또 아웃이죠. 또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새로운은 새롭다라는 형용사가 활용이 된 형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는 관형사, 새로운은 형용사. 그런데 둘 다 문장에서 체온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니 문장 성분은 관형어. 이거를 정확하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정말 지금 갑자기 분위기가 막 너무 수업을 하는 것 같은데 국어 수업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애가 정말 거의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혹은 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정말 이걸 다 완벽하게 설명했다 하면 이제 쓰담쓰담 해주시고 저녁 맛있는 거 해주시고 내가 잘 키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 품사는 중1 거고요. 문장 성분은 중3 거예요. 근데 이때 배웠던 이 내용들이 고1 의문의 변동에 너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의문 변동을 배우다 보면 뭐 관형사형 전성어미 혹은 조사어미 접사와 같은 형식 형태소 이런 문법 용어들이 막 튀어나오는데 사실 조사어미 접사할 때 조사는 품사의 내용이고 관형사형 전성어미 할 때 관형사도 품사의 내용이고 근데 이것들이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 숨 쉴 틈 없이 바쁜 내신 기간에 애들이 지금 당장 의문 변동을 해야 되는데 조사가 뭐였지?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뭐지? 이거 알아듣질 못하니까 다시 중등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스타트가 꼬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상사를 방지하고 아이들이 정말 고1 가서는 고1 거에 집중할 수 있게 11월, 12월에는 저랑 같이 중등문법을 꼼꼼하게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서부터 2월까지는 정말 욕심내지 않고 국어의 기본을 잘 다지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국어 같은 경우는 최상위권과 중위권과 뭐 하위권 이렇게 뭐 성적대별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시기별로 배우는 내용이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례로 제가 지금 데리고 있는 예비고일 저랑 같이 수업 듣고 있는 남학생이 있는데 중동중 다녀요. 근데 걔가 이제 저랑 지난주에 수업 끝나고 잠깐 상담을 했는데 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이에요. 선생님 저 이번에 수학학원에서 고3 9월 모의평가 수학 봤는데 1등급 받았어요. 제가 진짜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예비 고1 중3 남학생이 고3 9월 모의평가 수학에 1등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치동 하긴 하는데 이 정도인가? 약간 무서워지더라고요, 애가. 저는 학생 때 그 정도로 선행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걔 국어 성적 보면은 안 무섭거든요. 네, 그냥 평범한 중학교 남학생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정도로 수학을 잘하면 수학에 있어서는 정말 최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국어는 그렇지 않아요. 국어 뭐 잘한다고 지금 예비 고1 아이들이 고2, 고3 수능 국어를 막 선행하고 있고 그런 거 정말 하등 도움 안 되고 필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국어에 있어서는 정말 고1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시험 2개죠. 3월 모의고사와 첫 중간고사. 요거 2개 단기적으로 목표 세워서 거기에 맞게 공부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초와 기본에 충실한 커리를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렇게 준비한 커리를 가지고 막상 수업에 들어가면 아이들이랑은 어떻게 국어를 공부하는지 그 방법적인 측면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약속이기도 하죠. 첫 번째,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느낌으로 풀지 않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설명의 자료집 8페이지를 잠깐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아이들이랑 국어 상담을 하다 보면은 꼭 이렇게 둘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는 선생님, 저는요, 혹은 저희 아이는요, 국어에 대한 감이 너무 없어요. 두 번째는 선생님, 저는요, 저희 아이는요, 국어를 너무 감으로만 풀어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감이라는 거는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인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감이 느낌이잖아요. 어떻게 느낌을 가지고 정확하게 흔들리지 않는 실력을 만들어내겠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자꾸 자기의 어떤 느낌대로 뭔가 정확한 방법이나 근거를 찾지 않고 읽고 일단 한국인이니까 읽으면 읽히죠. 그래서 읽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자꾸 풀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제대로 된 이제 국어 문제를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게 아이들에게 정말 정확한 어떤 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수업을 지향을 하고 있고요. 거기 8페이지 보시면 2008학년도 대수능 이거 현대시 문제인데요. 되게 간단해요. 그냥 김광균의 와사등이라는 시 한 편이 있고요. 그리고 단독 문제입니다. 2번 문제. 가의 기억에서 미음중 보기에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시어가 아닌 것은. 요거 한번 잠깐 제가 30초 드려볼 테니까 한번 눈으로 읽고 감이어도 좋습니다. 어머님들은 감으로라도 정답을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네, 시는 다들 아마 한 번씩 살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문제의 키는 바로 이 보기의 밑줄입니다. 보기의 밑줄 친 부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아와 세계 사이의 분열에 대한 자아의 반응을 함축하고 있는 시어들이 시엔 자주 나타나는데 요 밑줄 친 기억부터 미음중 그것이 아닌 걸 하나 골라봐라. 즉 요약하면 이거예요. 자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적 화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적 화자의 반응이 아닌 것 하나 골라라. 이거거든요. 자, 그렇게 문제를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다시 보시면은 기억, 슬픈, 니은, 늘어선, 디귿, 낯설은, 리을, 공허한, 미음, 차단한. 자, 정답은 2번입니다. 맞으셨어요? 아, 틀리셨어요? 자, 뭐 사실 뭐 지금 이제 정답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애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보고 막상 이제 풀어봐라 하면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일단 몰라요. 내가 지금 그럼 뭘 찾아내야 되는 거지? 근데 일단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읽고 그 다음에 정말 느낌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낯설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3번 가서 틀리고 느낌이 좋다 그러면 이제 2번 딱 찍었더니 맞기도 하고 애들 여기서부터 멘탈 나가요. 김광균의 와사등? 와사등이 뭔데? 와사등? 뭐 와사비야? 막 이러면 그냥 그런 생각밖에 안 하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방향을 제시를 하냐면 자, 문학은 시뿐만 아니라 소설도 전부 다 상황과 반응의 결합이야. 상황은 말 그대로 이 시 안에서 찾아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 객관적인 정보가 상황이라면 반응은 그에 따른 각 개인의 주관적인 정서, 감정, 태도 이런 것들을 반응이라고 해. 자, 우리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걸 나눠서 보자. 자, 1년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홀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우리 여기서 객관적인 사실만 한번 찾아볼까? 하면은 그러면 애들은 답을 해요. 등불이 하늘에 걸려 있어요. 나는 혼자 있어요. 이러면 이제 상황이 이해가 된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이 화자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 화자의 감정이 드러난 시어 보여? 하면은 찾습니다. 슬퍼. 슬퍼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정리가 끝이 나는 거예요. 화자는 현재 홀로 있고 하늘에는 등불이 걸려 있는데 슬프다. 거기서 왜 슬퍼요?는 안 나아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자꾸 거기서 왜를 덧붙이고 이해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니까 하늘에 등불이 있는데 난 왜 슬퍼? 그 무슨 상관이야? 여기서부터 자꾸 자기가 어떤 주관적인 상상을 하고 자기 그 어떤 의견을 개입하고 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건데 그런 과정 필요 없다. 이해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뽑아내자. 그리고 정리하자.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연도 뭐, 야 눈에 띄는 단어 말해봐. 여름이에요. 늘어선 고층. 고층 빌딩이 늘어서 있어요. 이건 지금 전부 다 객관적인 사실을 찝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이었던 겁니다. 늘어선 고층에 늘어서는 고층 건물이 늘어서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낯설다, 공허하다 전부 다 이제 감정과 관련된 말이고 마지막으로 애들이 하나 물어봐요. 선생님 그럼 차단하는 뭔데요? 차단한 등불은 등불이 차단하다는 건데 그럼 이거는 상황 아니에요? 객관적인 사실 아니에요? 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 제가 조금 더 아이들의 시야를 넓혀주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봐. 차단한 등불이라는 표현 태어나서 들어본 적 있어? 없죠. 이건 김광균 시인이 본인이 만들어낸 이 세상에 없는 표현인데 어떤 말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 하면은 차갑다? 차가운 등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애들이 더 멘붕이 오거든요. 선생님 잠깐만요. 차가운 등불이라고 하면 이거 상황이잖아요. 이거 사실인데요. 아니 생각해봐. 등불은 원래 차가워 뜨거워? 뜨거워. 원래 등불은 빛을 내는 밝고 따뜻하고 뜨거운 존재인데 이 화자는 그걸 지금 차갑다고 느끼는 이유가 뭘까? 본인의 감정이 낯설고 공허하고 슬프기 때문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화자가 자기의 감정을 대상에 이입을 시켜서 대상에 이제 의탁을 해서 자기의 주관대로 해석하는 이런 거는 반응이 함축된 시어라고 보면 돼. 라고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 애들이 아 그렇구나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국어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거 제가 평상시에 수업하는 모습인데요. 저는 판서량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또 판서에 제 개인적으로도 엄청 신경을 많이 쓰면서 아이들이 직접 필기해야 되는 양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재 구성을 보시면 교재가 되게 단순하고요. 필기할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직접 손으로 쓰지 않으면 머릿속에 남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이들이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고 나서 수업 들으면 공부 끝났다고 생각을 하죠. 그 3시간 동안 수업을 버텨낸 내 자신이 기특해가지고 거기서 멈춰요, 공부를.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이제 수업을 하고 설명을 하는 내용들을 직접 자기만의 결과물을 만들어 가면서 직접 정말 꾹꾹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적어 가면서 공부를 해야 남는 것도 있고요. 아이들도 뿌듯해 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저와 수업했던 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게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공부했던 필기 자료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아이들이 이제 국어 학원에 와서 우중충하게 저는 울고 막 이렇게 우울하게 앉아있는 거 보고 싶지 않거든요. 여기 온 것만으로도 기특한데 이 아이들 어떻게든 이렇게 부둥부둥 해주면서 예뻐해주고 또 제가 국어 교육 전공했는데 어릴 때부터 꿈이 교육자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넘쳐나고 정말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 세심하게 케어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강사가 아니라 일종의 함께 국어 공부를 해주는 국어 멘토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또 아이들과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 나진 않기 때문에 젊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신 유행 밈 이런 것들 막 이제 써가면서 애들이 그럼 하지 말라 그래요. 오히려 늙어 보인다고. 네, 근데 그래도 꿋꿋하게 이제 농담 던져가면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인스타 릴스, 유튜브 채널 이런 것도 운영해 가면서 즐겁게 국어 공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긴 한데 이제 결과도 이제 정말 훌륭하게 우리 아이들이 받아오고 있고요.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이건 학부모님들 수강 후기고 이건 아이들의 수강 후기인데 아이들이 저랑 같이 이제 국어 공부하면서 느끼게 되는 감정은 일단 첫 번째, 난 저 선생님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선생님을 일단 좋아하게 되면 두 번째, 난 국어도 좋은 것 같아. 국어 과목에 대한 선호가 올라가고요. 그러다 보면 선생님도 좋아하고 국어도 좋아하고 당연히 국어 실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거 작년에 제가 메가에서 1등 했던 그때 수강생들이 보내준 후기인데요. 이거 마음에 들거든요. 황진희 씨는 고3까지 안 까먹을 것 같다. 예비고일 때 배웠던 그 작품 그냥 단순히 시험 보기 위해서 막 머릿속에 집어넣고 외우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휘발성 수업이 아니라 정말 배경설화 같이 얘기해주고 재미나게 무슨 이야기 듣듯이 아이들에게 임팩트 있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요것도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베스트 붙여놨는데 프리윈터부터 했는데 수능까지 하고 싶다. 예비고일 아이가 해준 말이에요. 본인이 나를 처음 만났는데 사실 예비고일 프리윈터부터 수능까지 같이 하고 싶다는 건 자기의 국어 인생을 저한테 걸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어떤 확신을 주는 그런 수업을 한다라고 강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수업은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강을 하게 됐고요. 혹시 꼭 수강과 관련된 거 아니더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여기 밑에 제 번호 있습니다. 따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